지금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, 좋아요, 알림 꼭 부탁드리고요. 이번 이슈는 이제 헌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자, 이제 좀 전에 아마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에 한남동은 좀 조용해졌는데 이제 과천 의향으로 뭐 다 또 이제 몰려갔다고 합니다. 헌재가 오늘 두 번째 지금 심리가 열렸습니다.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도 변호인들을 더 보강을 한 것 같고요. 이런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오늘 일단 불출석 상태에서 그냥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됐는데 오늘 참 제가 재밌는 기사 하나를 봤는데 어제 우리가요. 네. 윤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헌재에 낸 답변서에 보면 이 포고령 1호 네.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? 네. 포고령 1호를 이게 잘못 뺏겼다. 네. 이거 지금 김용현이가 이 잘못 뺏겨갖고 이거 내 뜻이 아닌데 네. 왜 정치 그인들을 못하게 하냐? 1호가 보면 정치활동 금지가 있잖아요. 네. 예전에 그 있는 거를 그냥 복붙해서 한 것 때문에 일어났다. 근데 오늘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네. 이거에 대한 기자들 일문일답을 가졌어요. 네. 그랬더니 뭔 소리입니까 지금? 네. 다 대통령이 다 체크하고 예. 데스크 다 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어제 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해명은 국회 해상권이 있던 시절, 그러니까 뭐 과거 뭐 유신 시절이라든가 50 시절 뭐 그때를 전제로 해서 그때 만들어졌던 것을 잘못 뺏기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났다 그런 건데, 그러니까 그걸 잘못 뺏긴 게 이제 김영현의 책임인 거죠. 과거죠. 근데 오늘 이제 김영현 측 변호인들 이분들이 다 정광훈 계열입니다. 네. 변호사 두 명 다 대단하시네요. 정광훈 계열인데 이 두 분들이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. 네. 그 잘못 뺏긴 게 아니라 진짜 이놈의 이 부정선거가 있는데 그걸 두 눈 감고 뭐 이러고 있는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 뭐 지방정치도 그렇고 중앙정치 지방정치 할 것 없이 여기가 다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여기를 손봐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판단과 네.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포고령을 그렇게 만든 거지. 과거 국회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 시절에 있던 거를 잘못 뺏겨고 그런 게 아니다. 김영희라는 사람을 그렇게 코미디 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라. 네. 이래 버렸어요. 네. 정면으로 어제 윤 대통령 그 변호인들의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.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과 김영현의 변호인이 한판 붙은 거죠. 그러면요, 송 변호사님, 이게 이제 앞으로 그런 변론 과정에서 나오면 이거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. 포고령 1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위법한 비상계엄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해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 아니에요? 위헌성의 중요한 네. 징표가 되잖아요. 왜냐하면 대통령은 야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김용현이 제가 그냥 옛날 거 뺏겨서 그래. 아니 뭔 소리입니까 지금? 제가 작성 다 그때 해나가서 했는데 대통령이 다 데스크 받지 않습니까? 이런 논쟁이 붙어버렸어요. 일단 그 주장 자체로 말이 안 되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어제 박상수 변호사가 우리 어벤져스에서 얘기했다고 들었는데 네. 그거 저하고 같이 얘기했던 거거든요. 그 개헌 포고령 1호에 보면요. 네. 국회하고 정당 활동만 금지한 게 아니고 거기에 지방의회가 들어가 있잖아요. 맞아요. 딱 보는 순간 저는 그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게 지방의회 보고 얘기했거든요. 네네. 그 유신 시대에는 지방의회가 없었습니다. 지방자치제가 글쎄요. 전면 그게 중단돼서. 아마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생겼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그대로 베껴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음. 그 개헌 포고령에 보면 가짜 뉴스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. 네네.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유신 시대에는 쓰지 않았습니다. 아하. 그리고 그 이제 국회를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개헌 포고령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그렇죠. 왜냐하면은 그 계엄의 위헌성에 있어서 중요한 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 헌법 77조에 보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행정 권력이나 사법 권력은 건드릴 수 있어도 입법 권력은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. 왜냐하면 국회가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서 1호에서부터 국회를 활동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.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징표인데 우리 여러분 긴급조치 9호에 보시면요. 긴급조치 9호가 그 당시 어떤 내용이냐면은 유신헌법에 대한 개헌 논의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. 그렇죠. 유신헌법에 대한 비난, 비방, 비판 다 못하게 만드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 시절에도요. 그 긴급조치 9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의 발언으로 유신헌법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는 처벌 안 해요. 그 긴급조치에서조차도. 그런데 이제 그게 대외적으로 언론에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그 출판이나 이런 걸로 전파가 되면 그건 처벌한다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. 네.
그러니까 하다못해 유신 시대에도 긴급 조치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유신 시대 했던 걸 그대로 베껴와서 그렇게 된 거다.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요. 그다음에 앞으로 탄핵 심판에서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게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. 그러면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계엄 포고령에 관한 부분은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일종의 확신범에 가까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니라 본인들은 뭔가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다 상의해서 한 것이다. 지금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나와서 증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. 그렇게 됐을 때 대통령께 다 보고 드렸고 이 다 첨삭하셔서 저한테 돌려주신 겁니다. 이렇게 하면요.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? 네. 참 기가 막힙니다. 참 이런 거를 중요한 비상계엄을 하면서 서로 야 뺏겼지 뭐 안 뺏겼는데요? 뭐 이런 지금 논쟁이 벌어진다는 거. 아니 근데 그걸 비상계엄의 넘버 원, 넘버 투 간에 그 지지 공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? 정말 기가 막혀요 진짜. 아니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그러면 뭐 앞으로 그러면 저 사령관들하고도 싸워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. 아 그때 저 도끼 들고 그냥 총 쏘고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? 야 내가 언제 그래서 나 체포해 채자도 이야기 안 했어. 어제 그래서 권영진 의원이요. 네 맞아요. 그 들어가서 물었대요 대통령한테. 아니 대통령 저 체포하라고 하셨습니까? 아니 무슨 내가 체포하라고 그래. 뭐 이렇게 그냥 이야기했다는 거예요. 그 통화한 건 사실은 인정을 네.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. 그러면 이것도 대통령과 그 이제 군 장성들 뭐 특전사령관, 방첩사령관, 수방사령관 다 또 진실 공부했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이거 해야 돼요. 아휴, 참 이게 참 딴 것도 그렇지만 그죠. 전 대통령의 책상 앞에 The Buck Stop Here라는 그 명패를 대통령이 참 신주단지 모시듯이 갖다 놓고 옳은 사람마다 자랑을 했습니다. 그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인가요? 네. 그러니까 이 모든 결정은 결국 내가 내린다. 여기서 이 책상에서 결정이 내려진다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참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말 대단하다. 대통령의 어떤 정말 이 책임감이 있구나라는 걸 저희 뭐 어벤져스 수차례 참 이야기를 그랬었죠. 했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언제 이야기했어 그렇게 제가 복붙한 거야. 난 전혀 문제가 없. 난 다 잘했는데 선거에 부정선거 때문에 다 진 거야 이거. 나는 선거 때 그냥 이 공약 발표하고 뭐 열심히 했는데 저 한동훈이하고 말이야 저것 때문에 다 진 거야. 뭐 이렇게 지금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참 저도 당황스럽습니다. 솔직히 이야기해서. 그러니까 뭔가 지도자는요.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책임감이라고 봅니다. 그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알아서 해. 그렇죠. 이건데 그래야 밑에 사람 따르는데 저는 왜 경호원들이 어제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을까? 저는 그걸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니 내 인생 책임져줄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나서?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. 네. 박종준 전 처장도 나가버리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보수가 앞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보수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. 네. 저는 그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. 이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못하면 저는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기는 너무나 어렵다. 자, 보수는 언제든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사람이다. 말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딱 진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. 저는 그게 보수 부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. 그거 없으면요. 앞으로 보수는 이 땅의 정치의 주류 세력으로서 등장하기 어렵습니다. 저는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제발 마지막 어떤 본인의 이 책임감 저는 그것만큼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. 그 생각이 정말 간절히 듭니다.